안녕하세요, 미러맨입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이집트 피라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아마 거의 모든 미스테리에 관한 관련 책이나 문서, 모든 자료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 발견 당시부터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들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 기자에 위치한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사왕조 파라오였던 쿠프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를 기준으로 대략 4000년에서 4700년 사이 기원전 2560년 전경에 건설되었고, 압도적인 크기의 거대함과 완벽에 가까운 설계와 모양으로 세계의 유산이기도 하며 이집트의 유적이며 지금까지도 항상 세계의 미스테리에 포함되어 있는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저에게 피라미드의 미스테리나 신비함은 파라오의 저주나 그 저주로 인해 발굴이나 도굴꾼이 죽었다는 이야기보다 피라미드 내면의 비밀과 신비한 건축 방법이 항상 더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라미드가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인가 하면 1889년 19세기에 에펠탑이 건설되기 전까지 대피라미드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 평균 2.5톤에 달하는 석회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높이 147m, 현재는 상층의 10m 정도가 손상되어 137m이고 한 변의 크기만으로 230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인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크기냐면 두께 30cm, 높이 3m의 성벽을 전 프랑스를 감쌀 수 있는 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구조물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피라미드에 관심이 있다면 모두 알고 있듯이 쿠프왕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파라오란 고대 이집트어로 왕, 최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인부 대략 2만에서 10만 명까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건설 기간만 무려 20년 이상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이집트는 왕권 중심 사회였고 사후세계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피라미드를 쿠프왕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단서 중 하나는 왕의 방이라고 부르는 석실벽에 쿠프왕의 기호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라면 어떤 미스테리가 있다는 것일까요? 먼저 건설 방법에 관한 미스테리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는 설인데 피라미드를 거인이 건설하였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2012년 사진작가 그레고르 스포에리는 약 35cm의 미라화된 손가락을 공개했는데 기자 지역을 도굴했던 도굴꾼들에게 받은 것으로 사람의 것이라는 감정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손가락이 7에서 10cm 정도인데 그의 4배의 크기에 달했기 때문에 신장이 4m 50cm 정도의 거인이 건설을 한 것이라 유추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유난히 거인을 그린 듯한 벽화가 많아 그 가설을 뒷받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증명하기에 부족한 가설인 듯합니다. 그럼 피라미드는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다는 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역시 피라미드의 건축법 때문인데 피라미드의 건축법은 현대의 건축가들도 당황할 만큼 정교해서 예전의 건축법으로 쌓아 올리는 것도 벅찼을 텐데 피라미드는 그뿐 아니라 너무도 놀라운 천문학적, 수학적 비밀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의 신비한 건축법을 알아보면 피라미드의 각 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서남북을 향해 있습니다. 각 꼭지점은 정확히 90도를 향해 있고 각도는 51도 52분, 우리가 모래시계를 사용해보면 모래가 곱게 쌓여 내려오다 넘치면 점점 흘러내려가 버리는데 그렇게 무너지기 전 최대치의 각도가 51도 52분입니다. 가장 가파르지만 안정감 있는 각도인 것이죠. 이렇게 건설한 피라미드의 오차 범위는 고작 0.1%밖에 되지 않는데 현대에도 불가능이라 하는 이 건축물을 도대체 어떻게 그 시대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었을 거야 하는 설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가 없는데 지난 201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물리학 연구원들은 피라미드의 건축의 핵심인 석회암을 어떻게 운반할 수 있었을까에 실마리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벽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썰매 같은 모양의 수레를 이용해 석회암 덩어리를 운반하였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엄청난 무게 때문에 석회암 덩어리가 모래 속에 박혀버리면 물을 뿌려가며 모래가 단단해지는 특성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대피라미드에서 측정된 각종 수치들을 여러모로 연관시켜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요. 먼저 대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리면 세계 대륙 면적이 4등분이 됩니다. 그리고 대피라미드의 4변의 길이는 모두 230m 정도, 평균적으로 2.5톤의 어른 키만한 돌을 각 변이 동서남북을 가리키게 모서리는 90도를 이루었는데도 오차 범위가 거의 없다는 게 지금은 가능할까요?
그 외에 숫자 43,200의 비밀이라는 피라미드의 수치가 지구의 크기를 상징한다는 천문학적 수치도 있었고, 피라미드의 남쪽과 북쪽으로 높이 20cm, 폭 22cm의 환기구멍이 있는데 천문학적으로 기원전 2600년에서 2400년경 오리온 자리에 정확히 조준되어 있고, 왕의 방에서는 북쪽 벽 비스듬히 하늘을 향해 뚫린 통로엔 정확히 북극성이 있는데 이는 빛의 굴절까지 고려해 오차 범위까지 계산한 수치라고 합니다. 파라오의 저주나 거인설보다 오히려 이런 건축법이나 단지 무덤을 건설하며 그 안에 이런 천문학적 의미를 담아냈다는 게 더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그리고 피라미드의 건설에 전기가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설은 정말 가설인지 아니면 실제 가능했을지 판가름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우선 전기를 사용했다는 설은 다시 한번 정말 도대체 이게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피라미드 건축 당시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매우 어두웠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수많은 벽화를 그려야 했고 통로를 만들고 방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면 동굴에서 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텐데요. 쉽게 횃불을 사용했겠지, 안에서는 불을 피우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부에는 그을림이 전혀 없고 횃불을 사용하기엔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전기를 이용한 전구입니다. 이집트 신전의 한 이미지인데 마치 뭔가에 둘러싸인 긴 물건 밑으로 사람들이 앉아있고 뭔가를 받치는 듯 보이는데 꼭 전구 모양 같습니다. 고대에 이미 전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전기를 알고 있었다면 전구 사용은 불가능이 아니었을 거고 어두운 피라미드 내부를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히스토리 채널의 인기 시리즈 중 에인시언트 에일리언 고대의 신비의 기술이 어쩌면 외계인으로부터 온 건 아닐까 하는 방송이 있는데, 여러 저술가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송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신전 내부는 좁고 불편하다. 라이터를 켜고 들어가면 오래지 않아 꺼지는 것으로 볼 때 횃불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환경은 아니다. 게다가 어디에도 그을림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신비롭고 놀랍겠지만 사실이 아니다에 힘을 실어줄 만한 설 역시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산소가 없다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에이션트 에일리언 팀에서는 수천 년 전 유적 앞에서 라이터를 켜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피라미드 내부는 완전히密閉된 공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기구도 많고 여기저기 균열도 있고 구멍들도 있어 산소가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집트인들은 전기를 사용했을까요? 단지 그을림이 없는 것만으로 전구를 사용했다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럼 내부의 벽화나 통로와 방, 조각들은 어떤 방법으로 작업한 걸까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오면서 모든 작업을 어두운 곳에서 했다기보다 미리 그려놓고 조각을 하고 끼워놓고 만들어갔다면 이 역시 불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설이 나오고 또 반대되는 설이 나온다는 건 아직도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집트 피라미드 하면 왠지 모를 신비감과 미스테리가 공존하고 신성하고 신화적인 느낌 때문에 사실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신적으로 묘사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피라미드는 초고대 문명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수학적, 과학적, 천문학적 미스테리를 간직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많은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이 이를 밝히고 싶어 하는데요. 최근에는 테슬라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대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든 것이다 라고 올리자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이에 라니아 마시아트 이집트 국제협력장관이 직접 와보라며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2017년 11월 2일에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세워진 이집트 파라오 쿠푸의 무덤 피라미드에서 거대한 비밀의 공간을 발견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보고를 했는데, 피라미드 내부의 정중앙에 여왕의 방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왕의 방이 있는데, 여왕과 왕의 방 사이 높이 8m, 폭 2m에 그랜드 갤러리라 불리는 긴 복도가 47m가량 뻗어져 있습니다. 2017년에 발견된 공간은 그 그랜드 갤러리 바로 위에 비슷한 규모의 30m 복도식 공간입니다. 왕의 방과 여왕의 방, 그리고 지하방,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발견했던 방법은 작은 로봇을 피라미드 내부로 진입시켜 조사한 결과물이었는데, 이번엔 묘온 입자를 이용해 피라미드 벽면을 뚫고 들어가 내부의 이미지를 파악 후 스캔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전자보다 207배가량 무거워 밀도가 큰 바위나 돌 내부도 수백 미터 관통할 수 있는 게 묘온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빈 공간을 찾아냈다고 하며 일부에서는 이 비밀의 공간이 쿠프왕에 숨겨진 진짜 무덤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발굴해서 특별하다 할 보물이나 미라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피라미드의 내부의 왕의 방은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 비스듬하게 겹겹이 쌓인 구조로 건설되었는데 기원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일어났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실제로도 피라미드는 아주 특별한 구조라서 전자기파를 모아 진동수의 힘이 가해질 때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피라미드의 어원은 그리스어 파이로에서 파생된 말로 불 혹은 열을 의미하고 뒤에 아미드는 존재 혹은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라미드의 중심이 있는 부분에서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동서남북 각도가 정확할 때 나타나는 에너지로 발견 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실제 무뎌진 면도칼이 날카롭게 재생이 됐고 생물의 부패를 막을 수 있으며 배터리도 충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도대체 그 옛날에 누가 설계를 하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너무나 없어서 일부 학자들도 그리고 그 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외계인의 간섭을 받았다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론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이게 뭐지 하면서 의아해할 만한 그림들도 많은데요. 누가 봐도 지금에나 있을 법한 헬리콥터 모양 또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외계인, UFO의 모양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설과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건 현재까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아직도 단순히 위대한 건축물이라기보다 더 정교하고 경이롭고 신비한 미스테리로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세계의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피라미드의 건설 노동자들이 노예가 아니라 시민이었고 그를 뒷받침하는 걸로는 피라미드 인근 마을의 흔적과 출근객까지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한 공공사업이나 종교적인 이집트의 신앙적 참여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미스테리와 신비감을 주는 인류의 대건축물. 준비한 피라미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했지만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씩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영상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